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지막에 둘이 뱀파이어끼리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지금 자기 딱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점 보니까 한 5학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은 미국 학교 5학년 이상 되는 시험도 없어요. 그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면요,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은 더 활성화되게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4학년, 5학년 이상은 내지 못하게 돼 있어서 어떤 시험도 6학년, 5학년 이상 되는 시험은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어떤 거요? 그렇죠. 왜냐면 성인들도요, 우리나라 5학년 어머니 국어시험 잡아보고 보세요. 어려워요. 그리고 필독도요, 나이 문화유산 답사기, 삼국지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 읽으시려면 어머니들의 그 글솜씨가 어느 정도 되셔야 되는지 아시죠? 왜냐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건 그 아이의 이해력과 그 아이의 어휘력이에요. 어휘가 돼야, 이해력이 돼야 그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저 정도 읽는 우리 딸이 지금 3학년부터 시작해서 4년, 5년째죠. 저희 아들은요, 저 정도 읽어요. 근데 재미없게 읽어요. 우리 아들은요, 완전 재미없게 읽어요.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같은 뱃속에 나서 걔는 2년을 먼저 시키고, 한 3년 정도 먼저 시키고요, 영어를.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걔를 보면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배가 아픈 지경이야. 그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들 첫째에 더 화내는 이유 맞죠? 첫째는요, 음물 3번. 제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냐면 큰애한테는 제가 30을 낳았어요.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저희 남편 큰아들이에요. 아들 낳았을 때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100만 원을 줬어요. 못 사입으라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데 막 너무 예쁜 거예요, 며느리가. 둘째 딸 했을 때 10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뿐이라 약간 아들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애한테 어느 정도 걔가 기대했냐면, 큰애가 3학년까지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남들 다 못하는데 우리 아들만 잘하는 줄 알아요. 맞으시죠? 초등학교 때는요, 반에서 100점이, 수학 100점이 6명쯤 나오죠. 근데요, 나만 100점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완전 똑똑해 보여요. 저는 우리 아들은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5개 외에 저는 모르는 대학이야.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외에는 대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걔는 거기 갈 거니까. 근데요, 4학년쯤 되니까 애가 좀 변하기 시작해요. 막 축구도 열심히 하고 막, 다른 게 막, 닌텐도도 그때 한참 붐이었고, 막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그래, 그래도 우리 스카이웨이는 갈 데가 없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보지도 않아서 따는 거예요. 다른 대학이 있는지 몰랐다니까? 근데 지금 중학교 딱 입학했어요. 어떤 대학이냐면 2호선만 타면 돼, 2호선. 제 꿈은 2호선이라니까요? 저희 남편이 그 얘기 가서 제발 좀 하지 말라는데요. 2호선이에요. 2호선에 뭐 있지 아세요? 한양대, 연대, 서강대, 또 뭐 있죠? 홍대 좋죠. 놀기도 좋고. 홍대. 저는요, 2월 때도 2호선 있죠? 2호선만 타면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야, 너는 어디가 꿈이 했을 때 2호선이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어머니 왜 2호선이야? 네? 그랬더니 대학을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이요, 과학을 얘기하는 거 2호선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 남자애들은 그래요. 아시죠? 남자애들 특성은요, 말도 길게 안 하고요, 대답도 짧게 하고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해요. 근데 2호선 탄대요. 제가 2호선, 지금은 꿈이 2호선이에요. 저는 2호선 위에 바라지 않아요. 연대까지 가면 좋겠지만, 연대에서 비트랑 한성대를 간다 해도 저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큰애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한 3학년쯤, 4학년쯤 됐을 때, 이렇게 책을 이제 많이 읽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욕심이 많아서요. 제가 5살 때부터 책을 읽었어요. 근데 5살 때 2월부터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2월쯤 돼서 한글 다 띄어서 하루에 30번씩 읽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10,000권을 읽을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해 가시죠?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천재인 줄 알고, 아, 우리 아들 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지금 중학생 때. 근데요, 그 청문이고요. 저희 딸은 얼마나 느리냐면요, 이렇게 도서관에 같이 데려가잖아요. 아침 도시락 싸가서 저는 도서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삶을 너무 전투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도서관을 가지고 도시락 싸서 하루 종일 있을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루하든 말고 도서관에 있는 거야. 근데 걔가 도서관에 자요. 우리 딸은 매일 잤어요. 그럼 내가 맨날 읽어주고 있으면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소파에, 윤서야, 너 책 읽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니 엄마, 나 이대로 거 편해. 가만히 있으시죠? 큰애는 막 있는데 걔는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째는 7살에 한글을 띄었어요. 왜냐면 둘째는요,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 걔는 그냥 내 펫이야. 첫째는요, 내 성적표야, 성적표. 걔가 못하면 내 성적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둘째 내 펫이라 못하든지 잘하든지 그냥 조금 이쁘죠? 놀러 갈 때 큰애한테 책 읽고 있어 하면 둘째는 엄마 실주한테 같이 갈래? 그죠? 그래서 큰애는 받아쓰기를 고시점을 틀리면 그 밤새
괜찮다. 너 받아쓰기 인생을 결정하진 않아. 그 다음에 80 맞아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 사주죠. 100점 맞아보면 그 남편 전화해. 야, 우리 윤서가 진짜 100점 넘게 바보 아닌가 봐. 그렇게 키웠어요. 저는 큰애가요, 제 수입의 80%는 간 것 같아. 교육비예요. 왜냐면 큰애가 잘 되면 둘째가 일찍 끌고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둘째는요 10%를 줬어요. 정말 눈물도 가베도 5개월 내가 집중력이 안 돼. 하지 마세요 선생님. 하지 마. 괜히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한글도 7살 듣겠어요. 수학도요 정말 들어갔는데 뭐냐면 구구단을 외우면서 얼마나 구구단을 외우는 게 못 외웠으면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지요. 여름방학 지나면 이제 구구단 2학기 들어가요. 여름방학 때 외우는데요 딱 외운 다음에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를 모르겠어요. 이상한 거 받았으니 지금 구구단 일주일 외우고 있었더니 스트레스로 열이 나는 거예요.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못 견디는 거예요, 공부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걔는 느린 애고요. 큰 애는 잘 따라와 준 애예요. 그럼 좀 결론이 좀 잘해야 되잖아요. 1년 차니까. 지금 뚜껑을 열는데 거의 똑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특사 대비 안 나온 게 저희 아들이라고. 자기 말로는 엄마가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대요. 엄마가 너무 많이 시켜서 자기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은요. 제가 정말로요, 돈을 정말 많이 들여봤어요. 왜냐면, 제일 지금 어머니들이 중요한 건 대학이잖아요. 대학이에요. 저는 지금 대학이라니까 2호선만 타면 된다니까요. 2호선 갈 시간만 안 되면 나는 성공한 거야. 근데, 국영수만 잘하면 되잖아요. 일단 국영수 잘해야 돼요. 근데 전 초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우리 아들은 이제 천재 같아서 수영도 개인 레슨부터 쫙 잘하고, 또 운변도 배우죠, 운변. 거기다가 뭐예요? 축구도 레슨 받으러 가요. 레슨 다 받죠. 또 뭐지? 줄넘기도 받고, 뭐도 배우죠? 우리 하모니카 배우죠?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 배웠어요. 다 가르쳤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뭔가 다 할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 걔는 국영수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음악도 잘할 것 같아요. 중학교 가서 딱 행동을 하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국영수만 잘하면 되는 거야. 국영수만 잘하면 인생이 열려요. 왜냐면, 내 아들이 나중에 학교가 좋은 데 가야, 어디 여자를 이렇게 라이브 카페에 모셔놓고 피아노도 치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부잣대 가서 진짜 주시면 못했어요? 과연 라이브 카페에 빌려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겠죠, 상황이. 없지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아들이 천재지어서 다 잘할 줄 알았다니까. 모든 10과목을 다 잘하고 우리 아들은 거기다 축구까지 잘 차고 이렇게 항상 간지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국영수만 잘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가 수학은요, 머리가 좋아야 잘해요. 맞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투자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돈을 투자하면 왠지 빨리 갈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6학년 때 제가 이제 바쁘잖아요. 제가 바쁘니까 수학을 못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잡식하게 다 했기 때문에 수학을 이렇게 막 선행을 안 했어요. 그 6학년 때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한 달에 200이에요, 수학이. 그러면 중1 때쯤 되면 고등학교를 다 빼준대요. 혹했어요, 저. 그래, 그거야. 내가 돈을 버니까 투자하면 돼. 이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사기라니까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가서요, 겨울방학 3개월 거의 매일 살았어요. 제 사무실이 본사가 강남인데요. 대치동이거든요, 우리가. 저희가 분당에서 매일 나갔어요. 아침 밥 먹여서 나르고요. 저희 데려오면 10시에 오거든요. 10시에 오면 숙제를 또 내줘요. 10장. 걔는 못해고 가요. 그래도 시켰어. 왜냐면 선생님이 내주니까. 그리고 첫 시험, 중학교 시험을 쫙 봤어요. 54점 나왔어요. 첫 시험에. 애가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이게 길어요. 자기는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초등학교 구수학 잘했어요. 근데 못하더라니까요. 근데 나도 놀랬지만 애도 놀래고 아빠도 놀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애한테. 근데 저는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애는 또 하면 되지만 내 돈은 나갔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름방학 때까지 보냈어요. 거의 8개월을 보냈는데 200씩 보냈어요. 대충 그런 과외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넣으면 애가 될 줄 알았다니까. 근데요, 결론은 열심히 하는 애가 이기더라니까요. 저희 딸은요, 얼마나 안 시켰냐면, 저희 딸은 그런 거 못 시켜요. 느리니까. 걔는요, 수학도 재학년과만 잘 나가지고 고마운 거예요. 땡큐. 왜냐면, 느리다 그러잖아요. 애 자체가 느려서, 머리가 확 튀는 애가 아니라, 그래, 너는 네 학년만 잘하면 돼. 이랬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도 안 하니까. 근데요, 5학년 때부터 빚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걔를 미술을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면 공부를 못하니까 미술을 좀 시켜볼까? 안 되면 국악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국악이 안 되면 그거 뭐 한국무용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얘는 약간 통통하니까. 뭔지 알아요? 한국무용 몸을 다 가리고 할 수 있어요. 관리를 못하지만. 아니, 엄마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너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랬어요. 미술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 미술을 제꼈어요. 그래, 너는 국악 아니면 뭐 단소리 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데 걔가 5학년 때부터 빚을 바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6학년 때 내가 공부를 다
잘하더라고요. 전과목수 2개도 안 틀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중학교 안 돼요. 첫 시험이에요. 수학을 평균이 50점이 나왔는데 우리 딸은 80몇 점이 나왔어요. 웃기죠? 아니 50점, 우리 아들 때는 50점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유난히 문제가 어려워서 평균이 50점 나와요. 근데 정말 열심히 시켜요. 엄마들이요 다 기절해. 너무 열심히 시키는데 한 번 시험 때 되면 그 동네 과외선생님 다 잘려요. 다 잘려. 다시 갈아요. 다 잘라. 우리 동네는 과외도 처음에 절대 얘기 안 해줘요. 아무렇지나 엄마도 과외를 설명해 이렇게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뭐 약간 교육률이 높은 동네는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잘하지 않아요. 얘도 50점, 나도 50점이에요. 그냥 공부만 안 할 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딸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그냥 투자를 안 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고 많이 빌지 않았어요. 왜냐면 못하니까. 기대도 안 해. 그리고 가든 뭐 너는 가서 숙제만 잘해가면 되지 더 이상 뭐 선행 이런 얘기 안 해요. 걔들이 80점 받아서 중학교 가면서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그래서 걔가요, 엄마 나는 다음에 한번 전교 1등에 속으로 우리가 웃었어요. 전교 1등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걔는 이미 업이 됐어요. 난 잘하는 애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아들은요, 첫 시험 54절 맞으면서 자기 공부를 못하는 애가 됐어요, 저절로. 느끼실 거예요, 중학교는. 나는 엄마 못하는 애야. 얘 너랑 같이 공부 잘하는데, 뭐 걔는 천재야. 걔 나랑 노는 게 다르다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들은 그렇게 얘기해, 거의 다. 근데요, 제가 우리 딸 방법과 우리 아들 방법을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돈이 아까워서 그 200만 원짜리 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랬냐면 첫 시험 못 볼 수도 있대요. 그럼 둘째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둘째 시험을 또 과외시켰어요. 딴 데서 63점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첫 시험 실수해요. 시간 조절 못했다 그래서 둘째 시험 기다렸어요. 63점 나왔어요. 그게 실수야? 실력이라니까요.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2학년에서 약간 속을 차리긴 했어요. 왜냐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둘째 딸이 못할 거라고 우리 아들이 단언했거든요. 엄마, 우리 연년생이니까 엄마, 쟤는 분명 50점 나올 거야. 쟤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거든요. 우리 딸 첫째 시험에 80몇 점이 나오면서 걔는 4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영어 시험 100점 나왔어요. 국영수 잘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국어가 하나인가 2개 틀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되면 걔는 딴 과목을 못 봤어요. 국영수만 집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천혜를 받기 위해 큰애는 야, 그 정도 하지 마시면. 그럼 국영수가 잘 봤더니 국어 하나 틀리고 영어 다 맞고 수학 80몇 점인데 다른 거 잘 못 봤어요. 등수 안 나올지언정 국영수를 너무 잘 보니까 애들이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큰애 때는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국어도 공부해, 기술도 공부해, 가정도 공부해, 다 맞아야 돼. 잘못 봤어요, 다. 도덕은 잘 봤더라고요. 도덕 뭐 90점, 엄마 나 90점짜리 있어. 뭐 기술과정이랑 도덕.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째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해본 방법을 안 쓰잖아요. 큰애랑 둘째는요, 모든 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큰애는요, 둘째는 영어를 볼 때요, 이게 지금 프라다는 악마를 읽는다 책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저희 있는데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10번쯤 봤어요. 딸이 둘째. 근데 걔는 6학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엄마 나도 이제 뉴욕 가서 생활할 거래요. 그래 생활해 그랬는데 걔 꿈이요 어떻게 했냐면 패션 자기 꿈은 그래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2호선이에요. 일단 연대는 2호선을 타고 연대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래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서 FIT나 퍼슨스에서 대학원을 딱 하고 그 스타일리스트 전공을 하고 프라다에 들어가서 딱 3년 인턴 생활을 하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국에 오는 게 걔 꿈이에요. 그럼 한 서른쯤 될 것 같아요. 걔 자기가 나 연금 30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딸이 지금 약속은. 왜냐면 벌 것 같대요. 왜냐면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영화를 보고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영어는 영어예요. 학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잖아요. 책을 읽어서. 그래서 프라다를 보면 10번 보면 지루할 만도 한데 들으면 새로운 게 들린대요. 들으면 계속 새로운 말이 들린대요. 안 들렸던 말, 그러니까 빨리 지나갔던 말이 한 번 보면 들렸던 게 두 번 보면 또 들리고 세 번 보면 들리고 네 번 보면 들려서 나중에는 그 주인공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여름까지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아이팟에 갖고 다녀요. 집에서도 보고. 너무 기특하죠. 시키지 않아도. 큰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집에 팍 같이 주말에 보면서 아들 언어로 봐야지. 근데 저걸 딱 쳐다보면서 엄마 도대체 영화 볼 때까지 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저는 자막으로 보고 싶다고요. 이해가 안 가요. 아시겠죠? 똑같은 영화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데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둘째는 처음부터 그냥 영어가 영어예요. 학습이 아니라요. 매일 듣는 그냥 책으로 듣는 영어일 뿐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영어는 그냥 도구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저희 아들은요. 영어가 완벽한 학습이에요. 걔는 발음도 애들 얘기로 구려요.
안 나아져요. 아무리 넣어도 그 발음을 더 이상 좋게 못하는데 도대체는요 너무 철이 없을 때 영어를 들으면서 막 그게 굴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걔는 그게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놀라워요. 돈을 훨씬 많이 쓴 애는 발음도 구려. 영화도 자막으로 봐. 도대체 내가 거기다 왜 투자를 했냐고. 지금 제일 아까운 얘기죠. 투자금 얘기하니까요. 저는 어머니들 얘기하고 싶은 게 돈이 많다면요. 유학을 보내는 게 영어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진짜로. 유학을 보내면 제일 잘해요. 근데요. 유학 간다고 걔를 막 말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냥 오랜 동안 있어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하는 거지 가자마자 갑자기 영어가 들어오진 않아요. 걔 또한 아무도 말을 시켜주지 나한테 관심이 없거든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저 둘째한테 고마운 건 투자 대비 너무 잘 나온 거예요. 투자, 수학도 동네 아무 데나 가고 영어도 책만 읽었어. 저만 따라다니는 건데 비교해서 우리 아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또 영어를 스트레스조차 받지 않아요. 그냥 영어는 영어일 뿐이지 그게 학습이 아직 아니에요. 걔한테. 그러니까 영어 시험 때는요 공부해요. 영어 시험 때는 걔는 막 외워요. 외워야 100점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외워요. 블랭크 채워서 외우고 또 외우고 문제 풀어보고 똑같아. 다른 애들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 평소에 학원을 안 다니고 다만 책을 읽어서 와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걔는 근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읽은 책을 얘기하는 건가요? 내가 아는 책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냐. 근데 큰애는요 어떤 방법이든 걔한테 학습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걔는 그냥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아 엄마 알았어요. 그럼 너 딴 학원 가라고 제가 막 소리 질러요. 큰애는 안 되니까 나랑 있으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너 딴 학원 가라고 하면 걔는 엄마 딴 학원 너무 힘들어요.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다닐래요. 알겠죠? 느리잖아요. 또 애들은 막 엄마 됐어요. 저 이 학원 다니는 게 나아요. 숙제도 없고요. 그냥 말하고 책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아침을 똑같은 거 차려줘도 돼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어머니 빵 터주실 거예요. 저희 아들은요. 아들 이거 먹을래? 싫어? 저거 줄까? 반찬 안 먹을래? 생선 더 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냥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둘째는 엄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밥 쳐줘. 알아서 기다려서 5분 보내고 똑같은 얘기 하시죠. 큰애한테는 그만큼 정성을 쏟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둘째는 그냥 자립형으로 키우죠. 자립형 학교 다니는 애처럼 그냥 그래 빨리 책상 많아서 준비물 내가 돈 가져가서 사고. 큰애는 준비물이 뭐야? 어머니 해줄까? 뭐 까먹으면 안 돼. 뭐 줄까 뭘. 그죠? 근데 큰애는 의지력이 없어요. 물론 머리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을 보면 알거든요. 훨씬 잘 푸는데 눈으로 풀어도 잘 풀어요. 근데 걔는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무리 눈으로 잘 풀어도 그게 고등학생을 가면 그 실력이 없어진다고. 제가 욕심을 낸 건 잘못이에요. 국영수는요.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해요. 어머니들도 가끔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원장님 저기요. 어떻게 하면 잘해요? 자, 열심히 하면 잘해요. 많이 하면 잘해요. 근데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잘해요. 그러니까 혹시 수학을요. 똑같이 옆집애랑 시켰어요. 지금부터 3년을 시켰는데 우리가 표준하고 옆에가 100점 나왔어요. 원장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어머니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아버님 둘이서 생각을 하실 때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쁠까? 솔직하게 터놔야 돼요. 괜히 난 원래 100점이야 하시면 속이시면 애가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니 성적이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 속이죠. 나는 학생 때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내가 진짜 수학 박사였다 박사. 네 머리지 네 머리. 이러실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죠. 나도 수학 못했어 얘기해야 애가 평정을 살 텐데 애가 이상하다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 다 잘 텐데 나도 왜 못하는 거야. 우리 머리예요. 그냥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죠. 그 말을 솔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서로 안 닮았다고 하죠. 우리 남편도 너 닮았다고 하고 남편도 저도 남편 닮았다고 해요. 우리 애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둘째는 내 딸 같아요. 잘하니까. 역시 너 내 딸이야. 근데 수학은요. 머리가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요. 머리 나쁜 애는 많이 해야 되지만 영어는요. 머리랑 상관없어요. 진짜로 영어는 언어라요. 열심히 하고 많이 접한 애만 잘해요. 그게 그러면요. 머리가 좋은 애만 잘하면 미국 갔을 때 홈리스는 영어를 못해야 돼요. 교육받은 게 없으니까. 제가 파출도 못해야 되는데 거기 파출도 잘하면 홈리스 아이들 영어 엄청 잘해요. 우리 딸이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길거리 미국 갔을 때 다닐 때 홈리스 이렇게 거기는 꼭 홈리스들이 카트를 밀고 다녀요. 거기다 이렇게 막 책도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걔네들 책도 봐요. 홈리스가 책을 정말 열심히 봐요. 홈리스는요 공원에 사는 일 책 보다가 쓰레기통 주제에 먹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우리 딸은요 그걸 영화에서 본 거예요. 나홀로 집에 가면 그 나오시죠? 홈리스 보고 엄마 저 홈리스야. 근데 저 사람 말할 수 있을까? 영어 시키니까 너무 잘해요. 우리 딸이 저 사람 영어도 잘해. 당연히 잘해. 영어는요 아이 머리랑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시간과 투자를 해야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요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수학 200만 원짜리 한 것처럼 빨리 가게 원하세요.
빨리 가면 점수가 나오지도 않고요. 차지도 않아요. 제가 영어 리딩을 하면서 느낀 건 저희 아들은 그렇게 안 해도요. 책을 읽어놔서 이제 탭스 준비를 시작하려고 해요. 중2라. 왜냐면 아직도 꿈을 보지 못해서 서울대 탭스를 봐요. 언니 아시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탭스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꽁꽁꽁꽁 부셔야죠. 근데 저희 아들은 그 제가 학원 한 이후로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탭스 준비를 지금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요. 탭스를 하니까 탭스에 쓰이는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었고요. 저희 딸은 아직 중1이니까 책을 좀 더 읽자고 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책이 있어요. 트와일라이트는 자기에게 좀 약간 자극적인 연애소설을 읽고 싶어 해서 좀 놔두고 있어요. 그 책을 다 읽고 따고 하자고. 근데 어머니들이 물어보시고 싶잖아요. 도대체 얼만큼 하면 그러세요?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되고요. 아이마다 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아이는요 임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임계량을 넘어야만 그 순간을 넘을 수 있어요. 저희 딸은요, 제가 이제 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했잖아요. 한 줄짜리 시작했는데, 이렇게 앉혀놓고 하면